챕터 2 해외 여행하기. 해외 여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추천 코스를 따라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여행지를 갖다 소개해 주는 걸 한번 살펴보고 그곳에서 이제 갈 곳을 선택하고 뺄 것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숙박 장소도 이제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숙박 예약 예매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일단 다녀온 사람들의 여행기 블로그를 좀 보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 산토리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산토리니 여행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를 누르게 되면 블로그는 이제 개인들이 올린 거거든요. 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쭉 많이 돼 있습니다. 7일 전, 3일 전 쭉 돼 있습니다. 자, 뭐 산토리니는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뭐 원하는 페이지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볼게요. 자, 여행 가서 이제 찍었던 것을 올려놓은 곳이 되겠죠. 뭐 피라 마을 뭐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숙박은 어디서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뭐 혹시나 댓글 같은 거 있으면 댓글을 한번 눌러보시고 댓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어떤지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갈 곳은 정해졌다. 뭐 여기서 나도 사진 좀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정하셨으면 숙박 앱을 좀 이용하셔야 되는데 챕터 2-2 숙박 앱 회원가입하는 거 알아볼게요. 자, 네이버 첫 페이지에서 숙박 앱으로 유명한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클릭. 이제 일단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클릭. 그럼 페이스북으로 가입할 것인가 구글로 가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글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회원가입하실 것인가. 어,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가장 편하겠죠. 이메일 회원가입해서 음, 이메일 주소 쓰시고 그러니까 뭐뭐뭐 골뱅이 네이버.co 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성, 그러니까 상렬오 길동홍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비밀번호 한 번만 쓰셔야 되는데 대소문자 잘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소문자 켜졌는지 꺼졌는지 잘 확인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생년 월 1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뭐 이거 체크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다음 누르면 이제 시작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 페이스북 사진 뭐 프로필용 사진 올려라 그러는데 나중에 올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에어비앤비 계정이 있나요 하면 로그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메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쓰면 좋습니다. 자, 영어랑 숫자를 같이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업로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컴퓨터에 이제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내 사진이 있으면 사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인증 하시고 전화번호 인증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네 자리 코드가 문자로 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예. 넣게 되면 이메일 확인하기 이제 이메일로 여행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럼 굳이 이거는 안 하시겠다 그러면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되었습니다. 둘러보기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이메일 인증 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프로필 사진 넣으셔야 되는 것. 아무래도 여행 가서 그 픽업 왔을 때 얼굴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찍혀 있는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 챕터 2-3 숙박 장소 찾아보기. 자, 위치. 그럼 산토리니 하니까 이제 산토 여기 쓰면 산토리니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토리니. 근데 이제 산토리니 그리스예요. 그리스. 자, 체크인 날짜 2월 23일 날 가서 체크아웃은 25일 날 하겠다. 인원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묻는 거예요. 인원 눌러서 성인 플러스는 성인 2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숙소 검색을 이모지를 닫기 누르시고 숙소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여기서 숙소 유형은 집 전체를 쓸 것이냐, 개인실을 쓸 것이냐, 다인실을 쓸 것이냐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미토리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기숙사 침실, 공동 침실 사용하게 되면 좀 싸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조용히 있고 싶다면 이거는 또 권하고 싶지 않고, 개인실은 그러니까 집 주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감을 기대한다면 개인실, 집 전체는 그냥 혼자만, 그러니까 둘이 여행 가면 둘이만 조용히 있고 싶다 그러면 집 전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면 집 전체는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실 하겠다 그러면 개인실 밑에가 이제 바뀝니다. 가격이 이제 17만원이고 평균 요만큼 있습니다. 가격 범위가 이만한 가격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가격 범위도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이 범위대에 이제 숙박업소가 나옵니다. 체크 풀고 다인실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가격 범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간 낭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즉시 예약은 좀 꺼짐으로 해놓으신 게 좋아요. 자, 인원 2명이니까 그렇고 인원 교재처럼 1명이면 가격대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3월 25일이 아닌데 이게 2월이어야 되는데 어째 굉장히 좀 비싸다 그랬습니다. 2월 25일.
그럼 이제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드래그해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쪽 12만, 여기는 17,000원 그렇게 나왔는데 가격대가 좀 써있죠. 현재 예약 가능한 곳은 119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검색 필터를 누르시고 나면 침실수, 욕실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침실 뭐 한 개짜리, 욕실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개인실이니까요. 침대수도 뭐 하나면 되겠다. 뭐 혼자 간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시설 중에 이제 쭉 펼쳐보시게 되면 뭐 인터넷을 원하면 인터넷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그다음에 뭐 세탁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탁기, 아침 식사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침 조식 주는 것 아침 식사,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가기 귀찮으면 헤어드라이기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또 시설 쪽으로 좀 내려서 무료 주차가 있으면 좋겠고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고 자쿠지 욕조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필터 적용하기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좀 가격대를 좀 올려볼까요? 야,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검색 필터에서 무선 인터넷 뭐 무료 주차 포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료 주차 빼고 뭐 자쿠지 욕조 빼고 필터 적용하기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숙박이 나오죠. 뭐 이 정도쯤 이제 가격이 좀 싼 쪽으로 이동해도 되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뭐 예약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러시면 사진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사진 나옵니다. 자, 이제 챕터 2-4 클릭을 했으면 해당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소개한 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 번역하기 누르면 여기 번역돼서 나옵니다. 뭐 후기도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시고 뭐 위치도 알 수 있고요. 별점이 뭐 4-5개가 붙어있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밑에 별점이 없으면 음,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또 별점이 좀 붙어있는 것. 근데 별점은 또 사라져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 좀 많이 달려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금액적으로 보시게 되면 서비스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청소비 등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건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환불 정책도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예약 요청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은 또 이게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예약 요청을 눌러봤습니다. 그럼 여기 사진 안 나왔죠? 다음 누르게 되면 사진 업로드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진을 찾아서 올리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 사진 있는 걸 이제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그럼 계속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메일로 이제 확인하기 이게 또 나오죠. 이메일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이메일로 했었으니까 여러분의 메일로 네이버 화면 가서 메일을 한번 열어보셔야 됩니다. 받은 메일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눌러서 확인하고 예약 진행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뭐 내용들 쓰는 거예요. 내용 쓰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제를 해서 이제 총 누르고 나면은 예약이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서 다음 누르면 결제 뜹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용하시고 요청 보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환불 정책 이제 유연하게 된다는 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요청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누르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는 시도만 했지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별장 등 남는 방을 세계인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고, 호스트를 하면 이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외국인이 우리 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남는 방이 있다면 여행지로 관광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올려두시면 돈을 좀 벌 수가 있겠죠. 자, 에어비앤비도 이제 앱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에어비앤비 그래서 에어 하면 에어비앤비 나오죠. 이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이런 앱들이 많이 있는데 잘 사용하는 거, 유용한 것만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여행 다니실 때 굉장히 좀 유용하실 거예요. 저렴하게도. 너무 많이 설치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이 늦어지니까 예, 꼭 필요한 앱만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지금 아직도 설치 중이네요.
자, 아직도 설치 중. 예, 됐습니다. 자,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에어비앤비에서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뭐 구글로 계속하게 하시면 구글로 그냥 계속하게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은 이제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구글로 계속하기 허용.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로그인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뭐 비밀번호 뭐 누르고 음, 음. 아, 어, 이것도 다르네요. 아, 이거 맞네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겠고. 비밀번호는 잘 안 까먹는 방식을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하신 다음에 뭐 모든 위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게스트 한 명, 모든 위치 누르고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뭐 그리스, 뭐 산토리니 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시고 그리스, 어 그리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고 띄고 뭐 산토리니, 이렇게 산토리니 섬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날짜, 뭐 체크인 날짜예요. 체크인 2월 23일, 체크아웃 2월 25일, 그리고 저장 몇 명이냐 이런 얘기죠. 성인 2명, 저장. 하단 부분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시설들이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럼 이제 지도로 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지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 이제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 뭐 필터에서 뭐 가격 범위도 이제 정할 수가 있고, 뭐 이 정도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 전체냐 개인실이냐 다인실이냐 묻는 거 나오죠. 침실 있느냐, 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숙소 보기 하시게 되면 이제 숙소 보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눌러서 예약 요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스마트폰이 더 훨씬 더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뒤로 눌러서
닫기 누르고 뒤로 눌러서 뒤로 누르면 끝납니다. 에어비앤비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혼자서 해보기 컴퓨터 버전인데요. 자,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인원 1명 개인실로 예약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airbnb.co.kr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로그인, 이메일 주소,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뭐 이렇게 스페인, 카탈루나, 바르셀로나 이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엔터 쳐도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자, 체크인 날짜 2월 23일. 여기는 이제 좀 빼주셔야 되겠죠. 체크아웃에 체크한 다음에 빼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25일 인원 1명 숙소 검색, 자, 화면 나오면 개인실로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숙박업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싼 것 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요 바닷가에서 좀 멀어지면 좀 싸죠. 55,000원짜리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예, 보시고 나서 별점 보이죠? 별점. 예, 요런 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약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에어비 홈페이지로 와서 이번에는 이제 속초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속초에 뭐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집 하나를 갖고 있다, 바닷가 근처에. 그럼 속초,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속초시 콤마 대한민국 하셔도 되겠고요. 체크인 2월 23일, 체크아웃 눌러서 2월 25일 인원 1명 숙소 검색, 개인실로 일단 3만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넘죠. 이제는 한 6만원 정도 사이로 돼 있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러시면 가격이 책정됩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자, 37,000원짜리도 있네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로봇이 나오게 되겠죠. 자, 더블룸 닫게 하시고, 근데 이제 뭐 개인실이 아니고 집 전체였다 그러면 집 전체, 인원 2명, 성인 2명, 이제 이 상황에서는 없죠. 그러면 이제 가격대를 좀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76,000원짜리 한번 눌러볼까요? 자, 1박에 7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박이니까 14만원 돈, 서비스료, 수수료 뭐 이렇게 있겠네요. 청소비하고. 예, 그래서 17만원 정도 듭니다. 뭐 필터링해서 걸러주시면 뭐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펜션이라든가 민박업집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비앤비에 음, 등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호스팅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호스팅하면 27만 3,314원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 방 하나 갖고